여러분,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산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정부의 부동산 통계 기관입니다. 아주 핵심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부동산 통계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집값 전망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 일단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집값 전망 모형 이것을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값을 발표할 수가 없고 집값 전망을 그 진행 상황 그러니까 집값 전망 모형에 대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발표 시기가 유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작년에도 집값 전망 발표 안 했습니다. 2021년 말입니다. 왜 안 했나 하면요. 그때는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오프라인 간담회를 개최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2020년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전망을 했어요. 당시에 말입니다. 주택가격 하락하고 전세값 하락한다고 했어요. 주택가격은 0.9% 하락한다고 했고요. 전세값은 0.4% 하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해 2020년 주택가격은요. 5.3%가 올랐고요. 전세값은 4.6%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에는 내놓지 않았고 2022년 올해도 지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왜 내놓지 않을까요? 여기 우리는 방점이 있습니다. 왜 내놓지 않을까? 저는 왜 내놓지 않을까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정부가 다 집값 내린다고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겠다. 지금 벌써 하향 안정세라는 거야. 이걸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직 그죠? 게다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금 집값 떨어진다. 청와대 박수영 국민소통수석도 집값 떨어진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집값 떨어진다. 그야말로 정부는 한 입으로 모두가 집값 떨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떨어질 거냐 이런 말에는 아직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요. 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국회에서 말입니다. 얼마나 떨어질 거냐 하고 물었더니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장 수치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러면서 발표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또 물었어요. 또 물었더니 공식적으로 전망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다면 여러분, 한국부동산원에서 내놓지 않는 이유가 뭔지 이제 짐작이 되시죠? 이게 정부의 어떤 생각, 대통령의 생각이나 경제부총리의 생각이나 혹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생각과 실제 조사한 전망치의 수치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말입니다. 경제수장들이 이야기하는 거나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표들이 내림세이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지난 9월부터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 1월 첫째 주에는 0.04%가 올라갔어요. 지표가 내림세긴 하지만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이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중에 말입니다. 지금 100 이하로 떨어져서 이거는 또 떨어진다는 어떤 모양새가 나오기는 해요. 지표가. 하나는 떨어지는 하향 곡선이 굉장히 크고
마찬가지로 매매 수급 지수도 하향 곡선에 대한 모양새가 큽니다. 정부 관료들이 지금 이야기를 듣는 게 이거거든요. 예. 아니 매매 수급 지수가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느냐. 92.8이다. 서울의 수급 지수가. 아마 1월 둘째 주. 예, 1월 둘째 주 이번 주죠. 이번 주는 마이너스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국부동산원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말입니다. 집값 전망 발표하지 않을 거예요. 작년에 발표 안 했듯이 올해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는 이미 말입니다. 발표가 됐잖아요. 민간에서는 발표가 돼서 주택산업연구원 여기도 2.5% 오른다. 건설산업연구원 2% 오른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5% 오른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3.7% 오른다. 국토연구원 5.1% 오른다. 지금 다 오른다가 전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국부동산원은 오른다고 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놓지 않는다. 결국 한국부동산원의 이게 전망도 아마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민간 연구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오른다고 전망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국책연구원이죠. 정부가 돈을 주는 연구원에서도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5.1% 오르는 곳이. 정부 출연연구기관도 오른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게 한국 부동산 입장에서는 난처한 입장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아니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금 가지고 일하는 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매년 발표하던 것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책임 방기라고 생각해요. 정부의 눈치나 보면서 그렇게 한국부동산원을 운영하려면 그런 수장은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럼 정부의 입맛대로 그냥 연구해 주는 게 맞죠. 굳이 말입니다. 국민들 위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들은요 결국은요 권력의 개들입니다. 개들. 침이나 질질 흘리는 어떻게 고기 한 조각 얻어먹을까 싶어서 침이나 질질 흘리는 권력의 개들이란 뜻이에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이들이 하는 일은 권력의 개 이런 짓이나 하고 있으니 참 부끄럽네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이런 모양새가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개인의 생활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최소한 말입니다. 월급 주는 사람들에게 예의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부동산원의 월급을 누가 줍니까? 국민이 줍니다. 그러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최소한의 예의도 못 지키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네요. 참 안타깝습니다.